14. 마차가 빼제르부르크에 거의 당도하였을 무렵에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결심을 채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어 아내에게 써보낼 편지 내용까지 머릿속에서 꾸며보았다. 자기 집 현관방에 들어서자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관청에서 가져온 편지와 서류 뭉치를 한번 훑어보고 곧 서재로 가져오도록 분부하였다. 일은 차후로 미루기로 하고 아무도 접수하지 말게. 이렇게 그는 저기 흡족한 얼굴로 접수하지 말게 라는 말에 특히 힘을 주어 문지기에 묻는 말에 대답하였는데 그것은 지금 그가 퍽 기분이 좋다는 것을 말하여주는 증거였다. 서재에 들어가자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두어 번 방안을 이리저리 거닐고 나서 그보다 한 걸음 먼저 들어온 종복의 손으로 6대의 촛불이 켜져 있는 듬직한 서탁 앞에 멈추어 서서 뚝뚝 손가락 마디를 꺾으면서 자리에 앉아 펜이며 페이퍼 나이프 등속을 앞으로 당겨 놓았다. 탁상에 팔굽을 거이고 머리를 기우뚱 옆으로 숙인 채 잠시 생각을 한 끝에 그는 펜을 들어 단 1초도 손을 멈추는 일 없이 일사천리로 내려 썼다. 그는 아무개 앞이라는 허두의 문구도 없이 당신이라는 대명사를 써가며 프랑스말로 읽었다. 프랑스말로 편지를 썼다. 로어라면 이 대명사는 매우 쌀쌀맞은 감을 줄 것이지만 프랑스 말에서는 그런 어감이 없었던 것이다. 우리들의 지난번 담화에서 나는 근본 사건과 관련하여 앞으로 나의 결심을 전할 때 대한 의향을 표시한 바 있어. 모든 사태를 신중히 고려한 후 나는 그 약속을 이행할 목적으로 이 편지를 쓰는 것이요. 나의 결심은 다음과 같은 것이요. 즉 당신의 소행이 여하한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신의 뜻으로서 맺어진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릴 권리는 없다고 인정하오. 가족이란 일시적인 변덕이나 자의로서 그리고 지연은 부부 양자 중 일방의 죄행으로서도 파탄될 수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의 생활은 종전대로 계속되어야 할 것이오. 이것은 나나 당신이나 우리의 자식을 위해서 필요 불가결한 것이오. 나는 당신이 나로 하여금 이와 같은 편지를 쓰지 않을 수 없게 한 그 사실에 대하여 깊이 후회하고 있으리란 것과 또한 당신이 우리의 불화의 원인을 근절하고 과거지사를 잊어버리도록 함에 있어서 나에게 적극 협력하여 주리라는 것을 확신하여 마지 않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여하한 불행이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운명에 대해서 당신 자신이 가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오. 이 모든 일에 대하여서는 직접 상면서에 더 자세히 의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오. 그리고 피서의 계절도 이미 끝나가고 있는 만큼 나는 당신이 가급적으로 속히 늦어도 필요한 일에 일체 준비는 취해질 것이오. 내가 나의 이 희망의 실행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고 있음을 부디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요. 아, 까레닌. 주신. 용돈이 소용되리라 생각하여 약간 금액을 동봉하였소. 그는 편지를 다시 한번 쭉 내리 읽어보고 저욱이 만족한 감을 느끼었다. 특히 돈을 동봉해 보낼 생각이 든 것이 스스로도 흡족하였다. 거기에는 혹독한 문구도 실책의 말도 없었으며 또 그렇다고 관대한 말도 없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하게는 그것이 아내의 귀가를 위한 좋은 계기로 될 것이었다. 편지를 접어서 듬직한 큰 상아 나이프로 모서리를 잘 눌러가지고 돈과 같이 봉투에 집어넣은 후 그는 자기의 알뜰한 사무용품을 다룰 때면 언제나 느끼는 흐뭇한 감에 잠겨 초인종을 눌렀다. 이걸 내일 안낙 아르까지예브나한테 별장으로 가져가도록 급사에게 맡겨주게. 이렇게 말하여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았습니다, 카카. 그런데 저 차는 서재로 가져오랍니까?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차를 서재에 가져오도록 분부한 후 큼지막한 페이퍼 나이프를 만지며 안락 의자 있는 곳으로 갔다.
그 곁에는 등불과 읽다가만 애급 상형 문자에 관한 프랑스 서적이 준비되어 있었다. 안락의자의 웃벽에는 금칠을 한 액틀안에 유명한 화가의 손으로 아주 훌륭하게 그려진 안나의 타원형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흘끔 그것을 바라보았다. 속을 꿰뚫어 볼 수 없는 그 여자의 눈은 내외간에 심각한 단판이 있은 그날 밤처럼 조소하듯 도도히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화가의 능숙한 솜씨로 그려진 머리 위의 검은 레이스와 검은 머리카락, 무명지가 온통 보석 반지로 뒤덮인 새하얀 아름다운 손. 이런 것들은 마치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에게 도전이라도 하는 듯 참을 수 없이 오만한 느낌을 주었다. 그래 잠깐 초성화를 들여다보고도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저절로 입술이 떨리어 부르르 소리가 날 지경으로 몸을 떨며 곧 위문하여 버렸다. 그는 서둘러 안락 의자에 앉아 책을 펼쳤다. 그는 책을 읽으려고 하였으나 어떻게 된 셈인지 전에는 그처럼 흥미진진하던 애급의 상형 문자가 이날따라 아무런 감흥도 불러일으키지를 못하는 것이었다. 그는 책을 들여다보면서도 생각은 엉뚱한 데 가 있었다. 그러나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내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 그의 정치 활동에서 발생한 한 가지 복잡한 사건에 대한 것이었다. 그 사건은 당시 그의 근무 생활에서 주되는 관심사였는데 그는 자기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깊이 복잡한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기 머릿속에 이 사건을 완전히 해명하고 관계에서의 자기 주의를 1층 높이며 자기 적수들을 타도하게 될, 따라서 국가를 위하여 거대한 이익을 가져오게 될 근본적인 사상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나친 망상이 아니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점차 무르익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인이 차를 가져다 놓고 방에서 나가자마자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곧 일어나서 서탁 앞으로 갔다. 각종 서류가 들어있는 가방을 한복판에 당겨놓고 보일락말락 자기 만족의 미소를 지으며 그는 필통에서 연필을 꺼내가지고 근본 사건과 관련하여 미리 청구해두었던 복잡한 문건을 읽기 시작하였다. 복잡한 사건이라는 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원래 정치가로서의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의 특질, 남보다 뛰어나게 출세하는 관리들의 누구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의 남다른 특징, 즉 그의 집요한 명예심이나 절제, 정직성, 자신심과 아울러 오늘의 그의 지위를 쌓아올린 특징은 바로 공식적인 문서주의를 멸시하며 문건 왕래를 극히 간소화하고 가능한 한 실지 사업에 직접 접근하며 매사의 절약을 위주로 하는 거기에 있었다. 그런데 6월 2일에 어느 유명한 위원회 회의에서 자라이스크 현의 관계 건설 문제가 제출되었다. 그것은 바로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의 성에 관하에 속한 사업으로서 국가 자금의 무익한 낭비와 사업에 대한 관료적 태도의 뚜렷한 신뢰로 되는 것이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그런 비난이 타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라이스크 현의 관계건설 사업은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의 전임자에 또 전임자에 의하여 착수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 사업에는 이미 막대한 금액이 낭비되었고 또 현재도 계속 극히 비생산적으로 거액의 자금이 지출되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소득도 가져오지 못할 일이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취임 당시에 인차 그것을 깨닫고 이 사업을 중지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초기에는 사업에 확고한 자신이 없는 데다 이 문제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관련되는 것인 만큼 당장 그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현명한 책이 아님을 알고 당분간 보류하기로 하였다. 그러던 것이 차차 다른 일들의 정신을 빼앗기어 이 문제는 그만 깜빡 잊어버렸다. 그리하여 이 사업은 모든 사업과 마찬가지로 과거의 타력에 의하여 저절로 끌려갔다. 이 사업에 한몫 끼어서 밥을 먹는 사람들이 수다하였다. 특히 그 중에는 음악을 애호하는 딸들이 모두 현악기의 능수인 고상한 가정이 하나 있었는데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이 가정과 잘 아는 사이여서 그 집 큰딸의 결혼식에 호행 노릇까지 하였다.
자기들과 적대적 입장에 있는 성이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의 견해로 볼 때 신사적인 소행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관계의 일정한 예절에 의하여 아무도 그것을 파고들지 않을 뿐이지 실상 맥의 성에는 그보다 더 한심한 일도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미 상대편에서 그에게 도전을 한지라 그는 떳떳이 이에 응하여 자라이스크현 관계건설위원회에 사업을 연구하고 검열하기 위한 특별 꼬미시아의 임명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 대신 그는 이미 자기 적수들에 대하여서는 하등의 양보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 밖에 또한 이민족의 생활 안착 문제에 대한 특별 꼬미시아의 임명도 요구하였다. 이민족의 생활 안착 문제는 6월 2일 회의에서 우연히 제기되었는데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이민족들의 비참한 처지에 비추어 이 문제의 해결은 일각의 유해도 허하지 않는 것이라고 아주 열렬히 주장하여 나선 것이었다. 위원회에서 이 문제는 수개 성들 간의 논쟁의 원인으로 되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의 반대측 성에서는 주장하기를 이민족들의 형편은 극히 훌륭하며 따라서 새로운 개혁은 오히려 그들의 번영을 저지하게 될 것인 바 서로 거기에 무엇인가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의 성이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서 초래된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지금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다음과 같은 요구 조건들을 제출할 의향이었다. 즉 첫째로는 직접 현지에서 이민족들의 실정을 조사하기 위한 새로운 꼬미시아를 조직할 것. 둘째로는 조사의 결과 만약 이민족의 상태가 실제로 위원회의 수중에 있는 공식 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은 것이라면 이민족들의 그런 암담한 상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기업, 정치적, 니은, 행정적, 디귿, 경제적, 리을, 인종학적, 미음, 물질적, 비읍, 종교적 견지에서 철저히 구명하기 위한 또 하나의 새로운 꼬미시아를 임명할 것. 셋째로는 오늘날 이민족들이 처하여 있는 그 불리한 조건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최근 10년간의 성이 여하한 대책을 강구하였는가 하는 데 대한 보고를 반대측 성에 요구할 것. 넷째로는 어찌하여 반대측 성은 위원회에 제출된 1863년 12월 5일부 보고 제 17,015호와 1864년 6월 7일부 보고 제 18,308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법령 제18조 및 제36조 부기에 근본 정신에 전혀 배치되는 행동을 취하였는가 하는 데 대한 해명을 이 성에 요구할 것. 점점 활기를 띠어 불굴의 상기한 얼굴로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이상과 같은 토론 요지를 재빨리 필기하였다. 종이 한 장을 다 쓰고 나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초인종을 눌러 하인을 부르고는 자기에게 소요되는 문건을 보내도록 사무장에게 글쪽지를 써내 보였다. 그러고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방안을 이리저리 거닐면서 다시금 초상화를 흘끔 쳐다보더니 양미간을 찡그리며 경멸하듯 픽 웃음을 지었다. 그런 후에 다시금 전과 같은 흥미를 가지고 애급 상현문자에 대한 서적을 얼마간 읽고 나서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11시에 침실로 향하였다. 이윽고 침대에 누워서 아내의 사건을 다시 생각해 보았을 때에는 그것은 이미 점처럼 그렇게 암담한 것으로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이었다.